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서로 끌려서 만남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맞아서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던 사이더라도 끝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많은 연애 사연을 받아오면서 느낀 게 사랑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노력을 이어간다면 그 유효기간을 넘어서서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직접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끌림, 세상이 밝아 보이고 핑크핑크해 보이는 그 감정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남짓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설렘 자극이라고 제가 칭해 볼게요. 이 설렘 자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막말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행동에도 쉽게 설레고 밤새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설렘 자극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다가 결혼까지 해서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유효기간 없는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 설렘 자극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온 게 아니에요. 그 설렘 자극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불씨를 피워 올렸던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작은 모닥불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키우고 뭐 다른 재료도 많이 넣고 장작도 많이 추가를 하면서 아주 큰 불꽃을 만들어낸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초반에는 뭐 어떻게든 알아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작을 추가로 넣어줘야 할 거고 또 그 장작을 나르기 위한 체력이 필요할 거고 또 그 장작을 사야 할 돈이 필요할 거고 모래바람, 비바람, 눈과 열대야를 피해서 그 불꽃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행복한 커플들, 오랫동안 잘 사는 부부들은 초기에 느꼈던 이 설렘 자극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외모나 뭐 분위기, 성격 때문에 끌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빠져있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끌림을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는 남녀는 방금 말씀드렸듯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단순히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년 매달 얼마씩 모아서 5년 후에는 어떤 집을 사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연애를 이어가야 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갖춰야 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연애 환경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서로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가 인생을 함께 꾸려나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서로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지인들과 유대감을 쌓아가요. 보통 연애 초반에는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가족도 만나고 가까운 지인들과도 친해지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우리 관계 속의 애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가족 보니까 특히 너희 어머님 그리고 언니가 너무 센스 있고 웃기시더라. 어머님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도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관계 속의 끈끈함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이 오래 만나면서 서로의 가족을 본 적도 없다거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인의 지인들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음 세 번째가 서로의 취미나 경험을 많이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나서는 다양한 곳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자 라고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 말처럼 그냥 언제 한번 여행 가자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 볼래? 차곡차곡 돈 모아서 유럽 여행 가볼래? 다른 부부 커플이랑 캠핑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다양한 대화 주제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많이 나누고 쌓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느꼈던 설렘 자극이 많이 사라지더라도 이미 새로운 불씨들이 그만큼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서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최초에 뭐 때문에 많이 끌렸었고 서로 어떤 점을 많이 좋아했었는지를 까먹게 되었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고 미래가 더 그려지니까요. 이처럼 행복한 커플들은 초기에 느꼈던 그 감정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바로 사랑의 유효기간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특히나 막 결혼을 하고 싶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른의 사고방식, 어른의 행동, 어른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어른의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진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은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단순히 설렘과 끌림, 마음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시간, 노력, 인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갖추면서 만남을 이어가야 미래의 나와 미래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연애를 하다가 한쪽에서 먼저 초기에 느꼈던 그런 설렘들을 잃게 되었을 때 미련이 있는 다른 한쪽에서 내가 더 잘할게, 노력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별의 고비를 한번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노력할게, 잘할게 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3살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남자가 여자친구 앞에서 헤어짐의 위기에서 나 이제는 돈을 막 쓰지 않을게, 조금씩 모아볼게, 나 이제는 술도 좀 줄일게, 너가 싫어하는 그 안 좋은 습관 고쳐볼게 라고 말을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돈도 조금 아끼기 시작했고 여자친구 눈에 거슬릴 만한 행동들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33살쯤 됐으면 방금 말했던 그런 노력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넘어서서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여야 하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노력으로 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1점짜리밖에 안 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라고 한다면, 발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누군가 들었을 때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느낌이 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는 내가 조금 시기가 늦었으니 월급의 90%는 저축을 하겠다, 월급의 90%는 저축하기 위해서 뭐 주말에도 난 일을 하겠다, 술도 당연히 끊을 것이다. 근데 단순히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과 관련된 모든 인맥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뭐 재테크 공부하는 모임이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기 개발을 잘하는 그런 모임 사람들로 가득 채워보겠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다른 이미지를 보이겠다. 그러면 너도 나에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노력이 돼야, 이 정도 다짐이 돼야 단순히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법한데? 라는 확신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느끼기에 최소 5점, 6점, 7점짜리 노력을 할 줄 알아야 그 행동을 보고 7점, 8점, 10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이는 사랑한다는, 뭐 좋아한다는 이런 감정 한두 가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랑한다면서 왜 이거는 안 해줘? 사랑한다면서는 왜 그것까지는 못해? 대부분 다 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녀가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과 자극, 특히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당시에 느꼈던 설렘과 끌림에 가까운 사랑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쟁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관계를 예쁘게 쌓아나가면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이로 발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